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되는 과목을 담당은 하고는 있지만 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정식적으로 연구를 하고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은 실전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만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10몇 년 동안을 계속 오면서 이제 케이스도 워낙 많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법을 완성한 상태로 지금 현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한국에서는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를 좀 약간 심리적으로 치료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해외로 가기 위해서 지금 다 영어, 일본어로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이 학교에서 이런 기회가 돼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제 치료하는 쪽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랑 한번 같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게 100% 맞다라는 걸 떠나가지고 그거를 한번 보고 일상에서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이런 부분은 좀 약간 틀린 것 같다라고 이런 판단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제가 통상 수업 1시간 전에 여기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와서 같이 토론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강의가 끝나게 되면은 한 30분에서 이 정도의 시간은 또 여유가 또 있어요. 저는 뭐 언제든 가면 되니까. 근데 그런 시간들을 할애를 해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하는 걸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련되는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어떤 유형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한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게 됐을 때 가장 큰 게 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요 장애라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 뭐냐면 외상입니다. 외상이라는 거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트레스와 상처,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내가 만듭니다. 그러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이 외상이라는 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즉 타인이 꼭 아니어도 괜찮아요. 즉 내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즉 외부에서 무엇인가가 나에게 들어와서 이 외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나에게 발생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외상후 스트레스인 경우와 그 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 경우를 잘 구분을 못합니다. 이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제외한 일상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강력한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인데, 결국 이 외상이라는 건 특정하게 발생되는 환경이 존재하고요. 어떠한 상황이 존재하고, 그 여기와 함께 누군가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종합이 되는 외상이 나에게 강력한 트라우마, 즉 강력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거기까지는 외상후 스트레스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이 환경과 상황과 이 관련되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우리가 벗어납니다. 여기에 계속 있으면은 외상후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이 되겠지만 보통은 벗어나거든요. 이렇게 벗어났을 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망각, 즉 그 관련되어 있는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제거를 해나가면서 바로 이 망각을 하게 되면은 이 감정을 얘기하는 스트레스를 망각을 해가는 이런 과정을 갖습니다. 근데 통상 이런 망각하는 비율이 60에서 70%는 대부분 일정 시간이 경과가 되게 되면 벗어난 상태에서 환경 상황 관련되는 사람과 특별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나름대로 일상생활로 다시 복귀가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외상후 스트레스를 과거에 이런 곳에서 내가 겪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 수준은 됩니다. 물론 그때 당시를 기억을 하게 되면 답답하고 힘들긴 하지만 또 이내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자기 나름대로 회복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는 벗어나졌지만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의자 하나가 됐든 아니면 내 지금 있는 이런 사무실 하나가 됐든 아니면 어떤 공간에 있든 간에
사람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도 두렵고 이게 똑같은 외상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었더라도 또 외상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 환경에 일단은 노출이 돼 있어도 그러면 지구상에 살아가는 한 잘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환경이 여기가 제주도에 있어. 여행하는 중이었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만났던 이상한 남자가 한 명 있어.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관련되는 거를 안 하면은 이렇게 망각이 들어가는데 누구는 제주도로만 제주의 제자만 나와도 그냥 막 일상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여행 얘기만 나와도 죽습니다. 그러면 TV는 아예 그냥 닫아놓고 살아가야 되고 라디오도 못 듣게 되는 거고 신문도 못 보고 왜 어디를 가도 여행 얘기는 나오거든요. 거기에 하물며 남자 얘기 나왔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 막 이런 형태가 뭔가 하나가 연결이 딱 됐을 때 외상 스트레스가 그대로 다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못합니다. 일상생활 자체를 아예 못해요.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다든가 또는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든가 같이 친구를 만난다 뭐한다 이런 자체를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매번 이 환경에 관련된 외상 스트레스가 일상생활을 못할 만큼 계속 지속이 됩니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갈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거 별거 아니야 뭐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60, 70%는 일정한 기간이 3년 만에 벗어나느냐 1년 만에 벗어나느냐 이 기간의 차이일 뿐이지 대체적으로 회복을 합니다. 그러나 약 30%에서 40%는 열의 3, 4명은 여기 일상생활이 지속되지 못할 만큼 일상생활을 못할 만큼 강력한 외상 트라우마가 외상 스트레스가 계속 작용하는 겁니다. 한시도 안 빼놓고 좀 숨쉴만 하면 또 작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외상 스트레스 장애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10년이 지났어. 10년 전의 기억을 가지고 지금 일상생활을 아예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될까요, 그게? 아니, 왜 아직도 못 벗어나? 다른 사람 다 6, 7명은 멀쩡한데, 왜 니들은 이렇게 못 벗어나니?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뭘 도대체 말하고 있는 거냐? 특히 막 이런 사회적 재난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들어지면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이 단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간 거예요. 그냥 송두리째 죽는 날까지 이건 어떻게 하지 못해요. 자, 그럴 때 이 사람에게 이 사람들은 벗어나서 망각을 해서 나름대로 일상으로 회복되고 기억을 하면 아프지만 기억을 하면 힘들지만 기억을 애써 안 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60, 70%가 그런 일상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비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지속이 돼서 아예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다 날아간 채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지기수거든요. 말이 30, 40%지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9.11 테러 같은 경우 약 15년 전, 20년 전 가까이 다 돼가는데 9.11 테러에 우리 관련되어 있는 거기에 피해자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 중에 약 30에서 40%가 일상생활 자체를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약물을 복용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약과 상담과 그 다음에 그렇게 정부 지원 자금을 갖고 근근히 생활에 가면서 진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30, 40%의 일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치료법 못 발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치료는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치료법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약에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왜? 약이라도 없으면 우리가 왜 정작 항불안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항우울제라든가 이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악화돼서 자기 자신을 자해해서 자살의 위기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을 해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발전되는 거거든요. 자기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발전되는 걸 그나마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멈춰있게 만드는 그래서 그나마도 숨쉬고 일상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그런 약물의 처방법이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관련된 건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겪을 수가 없는 정말 위기에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갈 거냐라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는 상처를 받아서 아프다, 힘들다라고 느끼는 거를 10이라는 강도를 10이라고 느껴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심리장애, 우울증이라든가 또는 내가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라나 발작 증세가 일어나게 되고 답답해지고 정말 이거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관련되는 심리장애급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그 느끼는 고통이 10이 아니라 바로 이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100이라는 강도로 다가오거든요. 10배 이상의 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플러스 10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0으로 가겠죠. 마이너스 10으로 간 사람은 10만큼 아픔을 느낄 거고 플러스 10으로 간 사람은 플러스 10만큼 쾌락을 느끼겠죠.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심리장애 들어가게 되면 플러스 100의 쾌락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 마이너스 100의 고통을 느낄 거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장애 간 사람들은 고통받아서 죽을 것 같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죽을 듯이 남이 뭘 하든 말든 나만 즐거우면 돼 라고 내 아새끼가 죄송합니다. 내 아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내가 오늘 나가서 친구 만나서 신나게 즐기면 돼 라고 가는 게 다 심리장애예요.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존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건 뭐냐?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중증 심리장애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고장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습니다. 플러스 많이 좋아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건데요? 엄청나게 강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뭐 말이 안 돼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안 좋으면 마이너스 만으로 갑니다. 내가 죽든 네가 죽든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가장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버스에서 웬 아가씨가 멘트인데 웬 아저씨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툭 던지랬다고 뒤에 가서 앉자마자 거버렸잖아요. 그게 왜냐면 순간 나가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하나가 들어오면은 마이너스 만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히스테리라든가 분노조절장애라든가 조울증에서 조증에 있다가 우울증으로 떨어질 때 이런 행태가 나타나는 건데 죽고 사는 문제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정도는 우리가 심리장애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지가 않아요. 치료법이 없어서 문제죠. 자, 그런데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어느 정도 규모냐? 이거보다 더 훨씬 강력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면 플러스 10만으로 갈래? 마이너스 10만으로 갈래? 자, 마이너스 10만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일상생활. 한번 생각해보세요. 10까지도 지금 힘들다, 어렵다,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이러는 판에 10만의 규모면은 물론 이 수치 데이터를 측정한 건 아닌데 이 정도 규모로 간다라는 거를 그냥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10만에 관련되는 고통을 느낀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 상상이나 하겠냐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거 상상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플러스 10만으로 간다는 얘기는 뭔 뜻일까요? 마음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살인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소시오패스라든가 사이코패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느 단계를 대부분 건너오냐면 이 단계를 여기서 살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일로 전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즉 인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인간으로서도 못 살지만 여기는 인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자기가 죽어나가지만 여기는 타인이 죽어나가요. 죽고 사는 여기는 모두 다 죽고 사는 문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외상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강력범죄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에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것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한번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이너스 10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문제를 해서 자기 혼자 그렇게 일상생활 못하고 고통받다가 그냥 갑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진 않아요. 자기 혼자만 피해를 입어요.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10만으로 간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이 플러스에 있는 사람도 치료를 해야 되지만 마이너스에 있는 사람도 치료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에 있는 사람들이 치료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플러스에 있는 사람들이 치료하려고 할까요? 마이너스에 있는 사람은 아파 죽기 때문에 치료를 하려고 들지만 타인이 막 이렇게 가는 사람은 자기는 안 아파요. 자기는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치료를 내가 왜 해? 나만 행복하면 되지. 얘들이 죽어주는 동안 나는 재밌어. 뭐가 좀 이상하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지도자가 됐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국민 전체가 다 죽어요. 관심 없어요. 다 죽든 말든. 나만 즐거우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로마 황제가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러놓고 그걸 구경하면서 희낙나고 있으면서 한 잔 딱 때리고 하는 이거와 동일한 거예요. 옛날에 없었냐?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현 사회로 들어오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어느 정도로 강력한지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여기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에 관련되는 거,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에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만 플러스 만에 관련되는 거는 다 누가 만드느냐? 자기가 만들어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10만 플러스 10만으로 가는 거는 아까 방금 설명드렸지만 외상에서 만들어져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면 피의식을 기본으로 가져가요. 피의식.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영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 대표적인 건 이제 다음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외상 스트레스 장애 대표적인 것이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이제 설명도 첫 시간에 드렸지만 천재지변이 됐던 사건 사고에 관련되는 범죄 피해가 됐던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일반적인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평상시에 발생을 안 한다? 아니에요. 흔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일반적인 학술적으로 연구한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치료 개념에서 접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진짜 학술에서 연구했던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사건 사고에 의해서 또는 내가 수술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현상에 의해서 또는 직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경찰이야. 근데 범인이랑 막 이렇게 가다가 문제가 생겼어. 범인에게 뭐 이렇게 됐는데 내가 막 죽고 사는 문제로 들어가게 됐어. 그 사람이 과연 그 다음에 경찰로서 과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무서운 거예요. 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자, 예를 들어 내가 소방관이야. 근데 불을 이렇게 하고 뭐 해서 우리 많이 나와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내 동료가 죽어나는데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뭐도 못하고 막 이래도 오는 자책감. 이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못해요. 왜? 다 보이는 게 집인데. 자, 이것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전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외상 스트레스 장애, 일반적인 건 사실 아닌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 목숨과 연결이 됩니다. 생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과 연결되는 거에 바로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내 타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뭐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생깁니다. 우리가 보면은 의인이 많이 있죠. 의인. 의외로 의인 중에 절반 이상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겪습니다.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와 대단하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날 이후부터는 어디로? 표창받고 뭐 받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중받고 뭐하고 이렇게 됐지만 이 사람이 일상생활을 지속 못하면 그 누가 도와줄 건데요? 그 사람은. 아무도 관심 안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세월호 관련되어 있는 내용 4년 좀 안 돼가지고 천막이 철거가 됐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거기 있는 가족들은 누가 치료할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목숨과 연결되어 있는 외상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내 생명, 나의 생명이에요. 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을 때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동반하게 됩니다. 상상도 못하는 거죠. 내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왜? 타인은 자기 생명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나의 생명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타인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만드냐면 사별 트라우마가 있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사별 트라우마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동반합니다. 사별이 그만큼 무서워요. 자, 그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 부모님이 이렇게 했는데 평상시에는 말씀드렸지만 60-70%는 저도 그래요. 60-70%는 사별 트라우마를 당했을 때 굉장히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막 돌아버릴 것 같아요. 특히 내가 못해준 것만 기억나요. 죽겠어요, 완전히. 그런데 시간이 일정하게 지나니까 그냥 가끔, 그냥 어쩌다 한번, 몇 년에 한번, 그냥 보고 싶어서 대성통곡하고 울고 하는 그런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나에게 강력한 트라우마는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내가 정말 나로 인해서 만약에 죽음같이 느껴지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게 다 집이고 다 사회 환경이고 내 가족 특히. 그렇게 되면은 이 사별 트라우마는 무섭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애완견이에요. 애완동물이 내 가족이거나 그 다음에 내 동생, 내 가족, 진짜 내 가족이에요. 정말 그러다 내가 조금 어떤 실수 하나 때문에 얘가 이상하게 돼 있어. 그러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사별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러면 사별 트라우마 때문에 뭐가 만듭니까? 그래서 물론 많이 발전되지만 이게 너무 위험한 거거든요. 이런 하나하나들이 나중에 이게 어떤 일을 벌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애완동물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요런 상처를 받거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소외되어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벗이 되고 옆에서 같이 움직이고 뭐하고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하나의 파트너십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되는 이런 역할에서 보게 될 때 나중에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올지는 아무도 상상 못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인간은 예를 들어 만약에 100세까지 산다, 100년을 산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동물은 10년을 삽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동물이 가족이야 라고 해서 살아오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면 과연 이 사람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걸로 인해서 겪을 트라우마는 얼마만큼일까를 우리는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애완동물의 사별 트라우마에 인해서 굉장히 강력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이게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두운 면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가 사별 트라우마도 있지만 또 뭐가 냐면 외도 트라우마도 있어요. 내가 믿고 정말 내가 사랑하고 믿고 내 인생을 전부 함께 다 맡기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던 뭐를 해든 다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웬 날벼락 해가지고 이 사람들 겪는 거 보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이 관련된 게. 굳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껄끄러운 얘기니까. 그 다음에 또 오는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자들에게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 돼요. 성폭력 피해 트라우마입니다. 이 성폭력 피해 트라우마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동반하게 만든다는 것을 몰라요. 경찰들도 모르고 학자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 이 정도는 되겠다. 야, 너 얼마나 힘들겠냐, 뭐 하겠냐, 사회적 공부나 하고 뭐 하고 떠들고 언론에서 떠들고 뭐 하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면은 이 관련되어 있는 피해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이 사람은 더 죽습니다. 아무도 그걸 몰라요. 다루려고 들지도 않고 매일매일 손 놓고 가면서 살아가는 안 그러면은 못 살아 이 사람이. 그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그거를 늘 앞에서 늘 그 아이들을 상담을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와봤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그래서 여기에 문신 새기고 뭐하고 마약 때문에 문신만 새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저는 외상 트라우마만 전문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거 한 번에는 상상해봤냐고요. 이 외도 관련된 거는 그냥 요즘 뭡니까? 드라마나 뭐 기타 등등 가십거리를 코드샵이 딱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도 뉴스에 엄청 나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일시적인 이게 다 이렇거든요. 아무도 무감각해요. 사회적 재난이 완전히 재난 수준을 넘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을 못합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또 하나 있어요. 5번째. 바로 남자들의 성기능장애입니다.
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 성기능 장애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한번 이게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세 개 중에 어디든 쉽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이 무너지기 딱 스탠바이 된 상태라고 딱 보면 돼요. 그 바로 밑에가 바로 남자들에게 이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면은 사별 트라우마, 외도 트라우마, 성폭력 트라우마, 기타 등과 관련되는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성별의 구별은 없습니다. 딱히. 그런데 왜 특징적으로 남자의 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바로 뭐냐면 성폭력 피해에 버금가는 바로 트라우마가 성기능장애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의학적으로도 모르고. 왜? 바로 뭐냐면 이거는 자각되지 않는 영역이 하나가 있어요. 자각이 안 돼요. 바로 뭐냐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이 상처는 상처인데 성에 대한 상처예요. 성에 대한 상처. 나중에 제가 성마음 이론이라는 책을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성마음 이론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서두에 성마음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게 되면 성상처에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왜 이러냐? 이거를 초등학교가 아니에요. 5살 때부터 만듭니다. 성교육을 언제부터 하죠? 요즘은 거의 4, 5살, 아니요, 유치원, 유아원 다닐 때,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합니다. 의무교육입니다. 문제는 이게 남자에게 성상처를 유발한다는 걸 전혀 몰라요, 학자들은. 그래서 제가 양성평등원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이거를 굉장히 보내는데 아직도 안 읽었어요. 제가 담당자랑 전화통화도 합니다. 이메일 보냈습니다. 그냥 안 해도 좋으니까 한 번만 읽어달라. 내가 뭐 원하는 거 아니다. 한 번만 읽어달라. 아직도 안 읽었어요. 우리 이메일 보내고 나면 수신했는지 아닌지가 나오잖아요. 안 읽었다는 얘기거든요. 안 읽었어요. 안 읽습니다. 왜? 관심 없어요. 이 남자들이 살아가는데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이걸로 인해서 남자들의 모든 범죄가 다 나옵니다. 범죄는 남자들이 삐딱하면 지금은 멀쩡해요. 그런데 요 문 열고 나가다가 누구 하나 부딪혀서 한 방에 그날 범죄자 되는 거예요. 그거 순식간이에요. 언제든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도록 만드는 원인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걸 치료할 생각을 안 합니다. 자, 이건 번외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동반합니다. 이거를 중증 트라우마가 그러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남자와 이 여자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남자는 기분이 작용을 하고 여자는 감정이 작용합니다. 자, 이 기분이라는 건 뭐냐면 5개의 감각기관. 우리가 시각 있죠. 그 다음에 청각, 촉각, 그 다음에 후각, 미각 관련되는 순으로 해서 이런 정보들에 의해서 뭘 만들어지냐면 기분이 만들어집니다. 일시적으로 자극이 될 때만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기분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감각기관에서 느껴집니다. 즉, 인식할 때만 느껴져요. 인식. 요거는 인식할 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데 선생님, 여자는 기분이 작용 안 하나요? 아니에요. 기분 작용해서 감정을 만드는데, 요 감정은 어디서 만드냐면, 요 기분이 인식이 된 걸 가지고서 무엇을 만드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다음에 기억과 연결을 해서 자극이 인식이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느껴지느냐 보니까 요게 감정이 어디에? 요 기억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자, 예를 들면은 남자들에게 저기 옆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못생긴 걸 알아요. 저처럼.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때 누군가 멋있어! 처음 보는 사람 나고 그럼 뭐랄 것 같아요? 이 새끼 지금 비웃고 있는 거거든요. 느껴져요. 기분이 무지하게 나빠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쓸데없는 저 경계하려고 금방 나옵니다. 초면인데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면 내 뻔히 아는데 그럼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럼 뒤돌아서면 그 사람 그냥 딱 제거해버립니다. 다시는 안 만납니다. 원래 그거 다 알잖아요. 남자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지 기분이 인식이 딱 됐을 때 제거하거나 또는 그래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나보다 좀 힘 있는 사람이고 뭐한 사람이면
그래. 지나가서 그냥, 그리고 피해가지고 잊어버립니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 다시는 안 만나면 되니까. 그런데, 회피를 할 때는 내가 견디면 돼요. 참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거를 할 때는 뭐를 하냐면, 네가 뭔데? 라고 하고, 나 이런데 그래서 네 나한테 보태준 거 있어? 그러면서 막 싸웁니다. 그 왜? 그 사람이 들어왔던 거를 제거시킬 때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제거는 행동이고, 회피는 생각에 의해서 피하는 것, 즉 자기가 참는 거예요.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회피하거나 제거하면서 요 기분에서 스트레스를 요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자는 못생긴 거 나도 알고 있고 다 알아. 그런데 왜 한 사람이 와서 오늘 되게 예쁜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날 비웃냐 뭐 화는 내요. 기분도 나빠요. 그런데 돌아서서 집에 가면 그 사람 말이 안 떠나요. 생각보다 기분이 좋거든. 생각보다 좋아요. 그 사람 말 안 떠나요. 그래서 여자 꼬시려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무조건 칭찬해야 돼요. 그거 무조건 꼬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꼬시는 멘트를 할 때는 지건 안 합니다. 뭐만 합니까? 뚱뚱해도 날씬해졌는데 어제보다 막 이런 얘기 뭐 기타 등등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뭐 하고 별짓 다 합니다. 왜? 감정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몇 번 이게 한 10번, 그래서 10번쯤 하고 안 넘어가는 놈은 나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 10번 때려 넣으면 싹 뭐가 기억이 돼요? 좋은 감정이 기억이 됩니다. 분명히 받을 땐 스트레스였는데. 야, 이게 이런 일이 왜 생길까? 내가 이 감정을 기억을 할 때는 반드시 마음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음에 뭘 갖냐면 내가 갖고자 하는 감정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남자는 요 기분이 스트레스냐 아니냐 요거에 대한 기준만 가지고 있어요. 감정 기준 따위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자고 여자의 엄청난 차이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 남자는 기분 나쁘면 회피 제거를 하고 기분 좋으면 신나게 오늘 놉니다. 그리고 조문 열고 딱 나가면 까맣게 잊어먹습니다. 어제 즐거운 일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떤 게 즐거웠을까요? 그때 에너지 다 소모하고 그 다음에 5개 감각기관에 딱 들어오지 않고 이제 집에 나갈 때는 그게 안 들어오잖아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에 안 들어오니까 맛있는 거 먹었어. 맛있는 걸 먹었어.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문 열고 집에 가면 맛있었던 거 잊어먹잖아요. 그 대신 뭐는 기억을 해요? 그 집에 가는 거거든요. 뭐 감칠맛이 어떤 거죠? 그거 다 뻥이에요. 기억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좀 정확하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이 기분에 의한 이 인식이 될 때 스트레스다 아니다에 관련된 그 기준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지거나면은 무조건 인간관계가 나빠집니다. 지고 나면 나빠져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남자들 한번 가만히 들여다봐요. 딸랑이들만 있는 거예요, 나랑 같이. 내가 딸랑거리고 있던가, 아니면 상대가 딸랑거리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같이 맞아야 친구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도 오늘 친구지, 문 열고 나가고 두드려 패면은 내일은 적이 돼요. 그런데 두드려 팼다고 그걸로 적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그 다음날 낄낄거리고 웃는 좋은 일이 생기면 눈탱이 방탱이 돼서도 친구야 그러고 또 있어요. 그게 남자예요. 왜? 기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자는 감정이 한번 안 좋아졌어. 안 좋은 감정으로 기억됐어. 상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상처가 딱 만약에 됐어. 그럼 요거 치유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화해를 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 뭐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잘못할 짓을 네가 왜 해? 이렇게 갑니다. 난리 납니다. 한 번 삐지면은 되게 오래 가요. 치료되기 전까지는.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남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분을 중요시화되고 여자는 감정이 중요시화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열정이다 사랑이다를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남자에 관련되는 이 기분은 결국은 내 5개 감각기관에서 느껴지는 것.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기분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라는 거는 나쁜 기분이든 좋은 기분이든 내 안의 마음에서 내 감정 기준에서 맞느냐 틀리냐에 의해 가지고 상처가 기억이 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랑 있을 때 너무 좋았어. 칭찬도 많이 해주고 기분은 되게 좋았는데 여자들은 좀 아는데
오늘 친구 만나가지고 막 수다 떨고 얘기하고 너무너무 재밌고 좋았어. 근데 이제 그 좋은 기분을 갖고 어디로? 집에 오는 동안에 이거는 사라지고 집에 왔더니 이상하게 안 좋아. 갑자기 막 우울해지고 눈물 나고 막 내가 왜 이러고 사는가 이런 것들이 감정이 올라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 기억도 있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상처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상처를 다시 기억을 해내서 다시 인식을 하면 기분 나빠지죠? 또 기억을 합니다. 그럼 상처가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상처를 생각하면 상처가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상처를 말로 표현하면 또 점점 커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여자예요. 그러면 상처를 표현할 때 뭐를 해야 돼요? 치료를 해줘야 돼요. 여자든 남자든 남자들이 치료를 해주든 여자들이 치료를 해주든 치료라는 개념이 여기에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상처를 치료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화를 냅니다. 왜 화냅니까? 지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화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화를 내는 이유는 화를 내면서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제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있는 중에 그 상대방이 누구냐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나한테 있는 이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화를 냅니다.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게 누군지는 관심 없어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상이 안 좋아요. 뭐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럼 뭐 하는 중입니까? 회피하는 중입니다. 스트레스를. 그래서 여자들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 있었냐? 너 도대체 얘기 좀 해봐라. 막 그랬더니 몰라도 안 들려. 왜 그래요? 회피하는 중이에요. 근데 제가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딴 걸 왜 나한테 묻냐 이러면서 막 집어 던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거 왜 회피하는 중이에요? 제거하는 중이에요. 그걸로 딱 보면 회피하는 중이냐 제거하는 중이냐. 결국 뭐예요? 스트레스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나로 인해서 작용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런데 여자는 이렇게 상처에 관련된 부분을 치료하려고 그래서 여자가 화를 낸다. 야, 너무 화를 낸다. 기분 나빠서 화를 내는 것도 있지만 기억에 관련되는 이 상처가 떠오를 때 화를 냅니다. 그 사람한테 뭐를 해달라고? 나 치료해도 라고. 치료해달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왜? 일반 사람들한테 화 잘 안 되거든요. 누구한테만 화를 잘 냅니까? 그 여자들은 잘합니다. 제일 만만한 게 가족입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이 되고요. 애가 태어나게 되면 만만한 거 남편한테 해봐요. 남편이 또 스트레스 회피하고는 제거밖에 안 하니까 누구한테? 만만한 게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왜 잡아요? 본인 치료하려고. 그런데 자기가 왜 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련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이유는 남자는 결국은 스트레스를 회피하고 제거를 하고 여자는 자기가 기억되는 이 상처의 감정을 치료하려고 듭니다. 자, 이게 기본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다 이게 기본으로 작용을 하는데 문제는 왜 그러냐. 남자는 요 기분이 회피되고 제거되고 난 다음에 이 긍정적인 거에 몰입을 하는 힘이 있거든요. 이 크기만큼 어딘가로 몰입을 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마음에서 그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거 또는 회피를 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반드시 뭔가에 몰입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열정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일을 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 재밌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한 긍정에 관련되는 것에 몰입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기분이 좋은 기분에 몰입하는 힘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관심 없습니다. 상대가 뭐든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열정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자기 열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대상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자는 좋은 기분에 몰입하는 것을 열정이라. 이 열정 때문에 바로 이 기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자도 열정에 관련되는 거 느낀다 그랬잖아요. 기분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감정에 몰입이 돼야 상처가 치료되면서 뭐가 만드냐면 사랑의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꼭 이게 사랑이라 그래가지고 남녀 간의 애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사랑해. 그래서 만약에 공부가 좋아가지고 내가 거기에 여자들이 몰입돼 들어가면 그냥 그 자체 그거에 엄청나게 깊이 빠져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좋은 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남자는 좋은 기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회피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굉장히 좋은데 누군가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 그러면 좋은 기분이 확 사라집니다. 그래서 김새딸, 좋잖나,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은 쉽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내 멈추면 다시 또 빠져들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좋은 감정이다가 상처를 딱 건드리면은 좋은 감정으로 안 들어옵니다. 이놈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여자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옛날 과거 얘기 잘못하면은 삐집니다. 그래서 뭐를 얘기해야 됩니까? 여자들이랑 과거 얘기하면은 100% 남자가 뒤집니다. 근데 어차피 처음 만난 여자면은 과거 얘기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왜? 요 상처를 내가 얼마나 힘들었니? 뭐하니?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심리장애가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심리장애가 만들어지고 또는 중증 심리장애가 만들어지는 것은 내가 상처를 치료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게 문제예요. 착각을 해서 좋아하지 말아야 될 놈을 좋아한다든가 인생의 쓰레기만 나도 모르게 그래서 뭘 만드냐면 쓰레기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쓰레기만 모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저장강박증이거든요. 그게 심리장애예요. 그 사람은 그 쓰레기 없으면 자기 죽을 것 같아요. 왜? 거기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 그러면은 심리장애가 생기면 심리가 장애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굉장히 좋았던 좋은 감정이었던 게 다 싫어져요. 예전에는 굉장히 혐오했던 게 다 좋아져요. 왜? 장애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런 심리장애는 결국은 자기의 치료와 자기의 좋은 감정 또는 남자는 옛날에는 굉장히 좋은 곳에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뭐하고 이러는 거에 몰입이 돼서 왜 봅니까? 저 자식 정말 잘 살아가게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내가 벌어서 그 다음에 저놈이 돈이 있단 말든 관심 없이 열심히 나만 벌어서 나만 흥청망청 이게 열정을 왜곡됐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심리장애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 결국은 누가 만든 거예요? 자신이 만드는 거거든요. 뭐를? 치료와 좋은 감정이 왜곡되고 그 다음에 회피와 제거가 왜곡되고 열정이 왜곡되는 현상을 우리는 심리장애 또는 심리장애가 중증 두 개가 발생되는 중증 심리장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건 자기 자신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멀쩡히 잘 갔는데 어느 날 남자가 인식에서 들어온다 그랬죠. 기분이. 스트레스가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게 인식되는 게 몽땅 다 스트레스예요. 자기 죽겠는 거야. 근데 이거를 회피를 하면은 되고 그 다음에 제거를 하면 되잖아요. 회피 제거 시스템이 고장나버리는 거예요. 회피 제거 얘가 안 돼. 이게 고장나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들어오면 이게 한 번 들어오면 죽고 사는 문제로 들어가는 거야. 죽을 것 같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피 제거를 할 때는 심리가 세 개가 있다고 했어요. 인식이 있고 기억이 있고 표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가지고서 회피와 제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고장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 개가 다 장애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뭘 가지고도 이게 회피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듯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외상 스트레스 장애예요. 뭐를 회피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제거하려고 해도 안 돼요. 만약에 회피하려고 빨아먹은 치면 뭐를 할 것 같아요? 자살하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미친듯이 발버둥 치면은 범죄 저지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적으로 이게 남자에게서는 결국은 강력한 스트레스가 회피와 제거가 고장나버려요. 어느 하나를 통해서 어느가 두 개가 고장나더라도 하나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세 개가 다 고장을 일으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느냐 죽이느냐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자는 뭐를 해야 된다 했습니까? 상처를 왜곡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상처가 치료돼서 뭐를 만들어야 됩니까? 긍정 감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뭐를 통해 가지고
인식이나 기억이나 표현 셋 중에 무엇인가를 통해 가지고 내가 받았던 상처가 떠오르거나 또는 작용을 하게 됐을 때 자기가 긍정 감정, 좋은 감정을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뭘 노력을 해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걸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딱 들어오면은 못 나가는 거야, 그냥 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둘 중에 이게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내가 죽느냐, 이놈을 죽이느냐로 가는 거야. 이제 미저리로 가느냐, 사이코패스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오늘 여기서 애 데리고 갈까, 나 혼자 갈까, 이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나 혼자 가려면 저 어린 것들 저 어떻게 해? 그래야 말해, 내가 데리고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바로 외상 트라우마 때문에,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어디로부터 생기는 거냐면 남자와 여자의 기분과 감정에 의한 회피 제거에 관련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자는 이 감정을 왜곡이 됐든 아니었든 심리장애에 들어가든, 심리장애 왜 들어갑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너무 하나 방향으로만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심리장애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두 개로 가느냐에 따라, 두 개면 중증 심리장애고. 이제 그래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인 이 10만 단위로 넘어가는 이 동네는 심리장애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심리장애라는 말조차 쓸 수가 없는데 싹 다 장애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뭘로 간답니까? 왜 자연 치유가 되느냐?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서서히 회복을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환경을 안 만들고 뭐를 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서서히 하나씩 뭐가 만듭니까? 남자는 회피 방법이 슬슬슬슬 나오고 제거되는 방법이 슬슬슬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다 보니까 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는 누군가로부터 뭐 위로받고 치료받고 뭐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좋은 감정이 슬슬슬 만들어지니까 다시 벗어나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서 심리장애로 흥하게 바로 들어가는데 타인과 자기에 관련된 이 부분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리장애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벗어나서 망각하는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번 세 개가 다 고장나본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고장납니다. 아주 쉽게 고장납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한 어떤 문제점에 유발이 돼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면 전략적인 살려면 투사가 되거나 투사. 안 그러면 자기 죽어요. 그거 안 하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투사가 되는 거예요. 뭔가를 향해서 굉장히 옛날엔 전혀 그런 사람은 누구 앞에 나가서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 진짜 이거 싸매고 거의 막 목숨 걸고 해요. 어차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 끝나는 게임으로 들어가요. 잘못하면.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치료가 안 돼서 그래요. 치료가. 그런데 사람들은 뭐랍니까? 막 힘들고 고통받고 죽어가던 사람이 타인을 막 공격, 이거를 치료했다라고 해요. 왜? 죽고 아프고 고통스러워하진 않거든요. 그걸 치료했대.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간다. 아니에요. 마이너스 10만에 있는 거를 플러스 10만으로 옮겨놓은 것 뿐이에요. 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안 하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무기력증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 우울증에 있던 사람이 중독증으로 들어갔다. 심리 두 개가 고장난 걸 모르고 우울증 안 생겼으니까 이제 치료됐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있다가 중독증에 있다가 다시 우울증으로 들어가면 그 뒤에 감당해. 그럼 그때 또 치료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병명을 뭐라 합니까? 조울증. 지가 해놓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본인이 치료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악화를 시켜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래요. 이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또 모릅니다. 더 웃기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상담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거를 치료하는 사람인데 마이너스 만 플러스 만에 와 있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 자기 검열을 거의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치료법이 없으니까 자기 검열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일로 빠뜨려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통을 느끼면서 자기에 관련되는 거 어려워가지고 뭐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누가 위험하냐 그러면 바로 이 플러스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열정적,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열정적인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뭐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크기만큼의 마이너스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 그 플러스가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자는 징징징거리고 네가 나한테 옛날에 어쩌고저쩌고 차라리 오늘 집에 가면은 내 와이프랑 내 여자친구가 있거나 뭐하고 그러면 네 지난번에 나한테 뭐 선물도 안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징징 울고 막 삐지고 막 그 사람이 이쁜 거예요. 건강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마디 삑 했다가 끝! 그리고서 다른 남자 막 만나다 이거 바깥에 안 나가가지고 애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막 그렇게 가고 있다? 이거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어딘가가. 플러스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 남자가 이렇게 가는데 내가 너 요즘 뭐하고 돌아다니나 해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딱 했더니 뭐라 하나 하고 막 스트레스 회피하거나 제거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래도 건강하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나 봐. 뭘 하고 있습니까? 제가 딱 돼서 그러면 멍 때리면서 뭘 합니까? 다큐멘터리 TV나 보고 앉아요. 소파에 빡 뻗어가지고 그냥 TV나 보고 앉아있어요. 그래 거기 가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만해라! 딱 그래는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하는 중이에요? 회피하는 중입니다. 스트레스에서 힐링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요, 본인이. 자, 그런데 그거를 또 계속 뭐라 그러면 뭐랍니까? TV도 안 보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자기만의 방으로 들어가서 게임합니다. 즉, 힐링이 안 되니까 거기 가서 게임하면서 뭐를 해요? 회피 제거를 하면서 긍정에 관련되는 거를 뭔가 열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밤탱이 눈깔이 이리만 돼가지고 그 다음날에 늦게 자고 꽉 일어나서 출근을 해요, 또. 먹고 살려고. 이게 그래도 아직은 건강하게 가고 있는 게 아직은요. 아직은 건강합니다. 게임 중독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요? 거실에서 힐링이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럼 게임 안 합니다. 콜라다 잊어먹습니다. 왜? 잘 잊어먹거든요. 지가 어제 뭘 했는지도 몰라요. 어제 게임했다는 걸 모른다니까. 과연 그걸 게임 중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 사람이 매일 들어오면 게임하러 가. 매일 들어오면 게임하러 가. 저 게임 중독이구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게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중독 아니에요. 그걸 중독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 이 심리장애는 그렇게 함부로 판정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힐링이 안 되겠다. 집에 오면 힐링이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힐링되게 이렇게 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슬금슬금 거기 와서 놀아요. 그러면 자기가 언제 게임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이거를 엄마들이나 제가 적용을 딱 시켜가지고 가정에서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두고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고 요거 몇 개를 딱 던져놓으면은 이상하게 아들이 엄마랑만 놀으려고 그러고요. 말도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남편도 늘 똥마라고 나가지 마냐? 와이프랑 그냥 와이프 설거지하는데 안 힘드나? 게임해야 될 놈이 앉아서 같이 설거지하면서 이야기하고 싶고 환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맞아요. 선생님 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 언제는 저기 들어가서 난리 쳤다고 지금은 귀찮다고 그러면서 남편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오늘 있잖아 무슨 일 있어. 지금 제거 중에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언제 수다 말이 많아집니까? 남자들이 말이 많을 때 기분 좋을 때 말이 많아지거든요. 신났어요. 그냥 뭐 옛날에 내가 5만 잡단지 했던 것까지 싹 다 나옵니다. 싹 다 나와요. 그냥 5만 잡단에 별의별 얘기 하고 싶고 환장하죠. 그래서 술 한잔 먹을 때 보면은 옛날 얘기 꺼내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뻔해요. 저게 이제 수순이에요. 왜? 신나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신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집에 와서 와이프나 아이들한테 신나가지고 막 얘기저기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와이프나 딸내미나 아들내미는 그게 뭘로 들릴 것 같아요? 스트레스야. 줬을 때 없는 건 왜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힐링이 되면 재밌으면 수다스러워집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입 꾹 말을 안 합니다. 잘. 근데 여자는 스트레스 받아서 상처가 작용하면 입이 한시도 가만 안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행복해지고 뭐하고 그러면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냥 미소만 보입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원리거든요. 자, 그 단순한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뭘로 해도 다 스트레스로, 뭘로 해도 다 상처로 작용된다면, 이건 삶이 끔찍한 거예요. 끔찍 그 자체예요. 왜? 피할 곳이 없거든요. 심리가 고장나는 이유는 바로 피하게 만들어 놓는 이 마음이 작용하면서 어느 하나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게 보호하려고 드는 거거든요. 즉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뭘로 작용되냐면 생각이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게 만들려고 작용을 하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안에서 희노애락에 의해서 그 안에서 뭘 갖냐면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면서 내가 정말 의미있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의미있게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가치가 있구나. 내가 세상을 진짜 이렇게 한번 살아도 원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만들어주려고 작용하는 게 바로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왜 작용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고장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이 마음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강력한 트라우마 아니면 너무 강력한 사람들에게 향해서 가게 되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이것도 굉장히 큰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죽느냐 사느냐로 가게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이게 작용을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이 중에서 트라우마, 스트레스, 상처에 관련되는 부분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어느 곳 하나로도 못 깨어나가게 만드는 이 강력한 트라우마에 관련된 인식, 기억, 표현 셋 중에 어느 거 하나로도 나갈 수가 없는, 그래서 스트레스와 상처에서 아예 벗어나지 못하는 딱 심리가 완전하게 셋 다 고장이 나 있는 상태, 즉 장애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과연 어떻게 회복을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진짜 실전에서 제가 어떻게 치료해 가는지를 그거를 다루는 게 바로 외상 스트레스 장애예요. 그래서 오늘은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남자의 스트레스, 여자의 상처에 의해서 외상 스트레스가 작용을 한다는 것. 그러나 이것은 또한 건강할 때는 그 스트레스가 열정을 만들고 그 상처가 바로 여자의 감정을 만드는 원동력인데, 이것은 세 개의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건강하게 작용할 때 또는 어떤 특정한 하나를 장애를 일으켜서 장애로서 만들면서 착각에 빠지든 뭘 하든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세계가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죽던가 아니면 타인을 죽이던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나를 몰고 가고 있다는 거. 그만큼 강력한 트라우마가 작용하는 게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개념만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어느 정도의 규모구나.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일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일을 하는데 만약에 소방관이 옆에 있다. 이 사람이 자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다면 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사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마이너스 10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 마이너스 10만에서 죽느냐 사느냐로 가겠구나. 그렇게 됐을 때 한 번이라도 하고 얼마나 힘든지 공감 한 번이라도 해줘봐요. 그 사람.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 진짜 행복해합니다. 그 하나만이라도, 물론 그 가정은 치료 안 됩니다. 왜? 그 사람 없어지면 또다시 죽음의 고통을 또 느끼거든요. 그나마도 잠시라도 좀 쉴 수 있는, 또 마찬가지로 소방관이 됐던 경찰이 됐던 그런 직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됐던, 또는 주변에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던, 일시적으로는 그만큼만은 잠시 쉬게.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치료법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는 치료법이 아니겠지만 원리라든가 방법에 대한 거는 요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에 대한 이런 강의 내용은 요 정도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왜 나의 생명과 연결이 될 때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을 하고, 사별 트라우마나 이 관련되는 트라우마들이 왜 외상 스트레스 장애까지 유발하게끔 그렇게 강력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원인을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 정도로 마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거 외상 스트레스가 이래. 엄격히 따지면 사실은 외상 스트레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일상을 못하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들어갔을 때가 문제예요. 이거 치료 안 되면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타인의 인생까지 다 날아가요. 타인의 인생까지. 그래서 엄청난 마이너스 10만큼의 피해자가 플러스 10만큼의 가해자로 돌변합니다. 그거는 잠깐 사이예요. 잠깐 사이.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극단적인 선택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범죄에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런 심리장애 쪽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 관련되는 쪽은 끔찍해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대부분 이 외상 트라우마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 그것만 참고를 하시면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뭐 경험이나 주변이라든가 필요한 내용들. 질문이 없으시네. 여전히 질문이 없으셔. 저는 질문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 시간이나 이럴 때도 내가 요거는 꼭 한번 내가 물어봐야겠다. 그런 사회현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메모하셨다가 이제 제가 추천역에 이렇게 편하게 앉았을 때 서로 이야기 나눌 때 또는 이렇게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질문 답변을 하거나 이렇게 갈 때 그때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저는 중증 트라우마만 전문으로 치료하는 사람이지 저는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 이거 치료하면은 이 두 개 치료하는 거는 치료도 아니에요. 이거는 왜 이게 자기 문제 이것도 자기에 관련되는 걸로 가지고서 치료를 하는데 이게 치료될 정도면은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만에 있는 거 이거는 우리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치료도 아니라 그래요. 이 정도면 진짜 먹고 살만한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나머지는 이렇게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거만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예. 그렇게라도 쓸데없는 질문 한번. 쓸데없는 질문에도 상관없습니다. 여자분들이 되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말이 많아지지 않을까. 네. 남자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그 속도로. 왜 그러냐면 상처 때문에 그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네. 그렇게 하면은 좀 해결이 되나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치료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 따다다다닥 막 했는데 그 사람이 묵묵히 들어주면서 따복 한마디 하면 그대로 치료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0번, 10,000번 얘기해도 치료 안 되면서 상처는 배로 커집니다. 느껴지진 않는데. 이게 심리장애거든요. 이렇게 집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막 하면 에이씨가 그런 게 나요. 남자는 그거 못 견딥니다. 즉각 회피하거나 내가 예를 들어 잠깐만 그러고 대문 열고 도망나가잖아요. 그건 뭡니까? 회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거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둘이 싸웁니다 이제 막. 이게 막 니는 언제 잘했냐 막. 왜 그래요? 입 다물으란 얘기죠. 스트레스 그만 그거 제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즉 상대를 제거시켜버림으로써 내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는 방법이 있고 스트레스가 들어오더라도 내가 도망가버림으로써 하는 방법은 회피고요. 아닙니다. 엄청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알면은 만약에 내 와이프나 내 애인이 막 나한테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하는 자기 딴에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하는 거거든요. 일반 사람들 지나간다 그래서 여자가 지나가면서 저 좀 봐요 막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지 몰래 막 이렇게 안 합니다.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제일 여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본인이 제일 선택이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이들요 그러면은 남편과는 관계가 별로 안 좋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놈아 왜 성적을 이밖에 안 내냐 공부해라 뭐해라 그 얘기 왜 해요? 자기 지금 스트레스 즉 상처를 표현하면서 치료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왜 엄마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또 뭘 합니까? 피하진 않고 자식들이 제거를 합니다. 꼬맹이 때는 피합니다. 울면서 막 울어요. 피하는 중이거든요. 도망도 못 가고.
그런데 나이가 짜면서 중고등학교 정도 딱 가면 엄마 왜 이래? 왜 나가지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막 대듭니다. 제가 하는 중입니다. 엄마 이따 먹으라고. 그래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중2병이 생긴 거예요. 중2병이 왜 생겼어요? 아빠의 무관심과 엄마의 상처치료법을 몰라가지고 중2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조금만 알고 그 갈등의 힐링 관련되는 그 정도만 조금 조정해주면 애들 중2병 안 생깁니다. 안 생깁니다. 그래 맨날 중2병이 어딨어요 세상에. 그 애들은 절대 심리장애 없습니다. 애들은 죽는다 그래요. 심리장애 안 생깁니다. 그런데 심리장애, 네 문제래. 그리고 막 치료하려다니 그럼 그게 진짜 심리장애래. 어른들은 지피를 이해해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려요. 귀찮다고. 우린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집에 가서 알겠구나. 애들 뭐 하고 그러면 아들이냐 딸이냐도 중요해요. 아 제거 중이구나. 회피 중이구나. 치료 중이구나. 뭐 하는 중이구나. 그것만 알아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되게 예뻐 보여요. 저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피해. 피하고 난 다음에 혹시 담배를 피운다든가 뭐 한다든가 하면 잠시 남아있는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봐요. 아 저거 피하는 지금 치료 중에 있구나. 그러면 쓱 가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아니면 왜? 하면서 몇 마디 얘기 나눠주면요 그새 치료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올려놓고 따둑따둑거리면 다 치료됐다니까요. 이거 좀 쉬운데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여기에서 노는 거는 되게 쉽다니까. 이 사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다 그거 가지고 치료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픈 사람 멀쩡하게 만들면 타인 공격하듯 삽니다. 그러다 옛날에는 사이코패스 기타 등등 그런 것도 왜 요즘은 더 많아지느냐? 왜 문제가 훨씬 더 강력한 게 많아지느냐? 아주 단순해요. 치료 못해서 그래. 그거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면 될 거예요. 그건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련되는 게 다 여기와 다 연결돼요.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그래서 궁금한 내용들은 메모를 하셨다가 항상 언제든 제가 1시간 전에 도착하고 좀 늦게 가도 괜찮으니까 언제든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걸로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